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3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의 정 3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2거래일 연속 보합권에서 숨고르기를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만 하락했습니다. 0.09%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S&P 500 지수는 0.02%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습니다. 0.31%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기사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아시아 증시는 제목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시피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다라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중국이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키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9% 급등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상치는 8.5%였고 예상치보다 상회한 9%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5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3% 상승하면서 예상치인 1.6%를 하회했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 그리고 오늘 세계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세계 경제가 5.6% 성장할 것으로 전망치를 업그레이드했다라는 점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지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0.35%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중국 상해 지수가 0.32%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홍콩의 항생지수는 0.13% 소폭 눌렸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0.97%, 1% 가까운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말레이시아 지수는 0.41% 내림세를 보였고요. 대만 지수까지도 0.64% 하락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주요 아시아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거래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로 한번 살펴보시면 오늘 오전에는 정말 바닥권을 찍고 오후 들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는 4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3,600만 원까지 저점을 찍고 현재는 그래도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5%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4,00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거래대금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점을 찍고 조금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2.97%,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29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거래대금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가상화폐 차트 모습이 바닥을 찍고 조금은 반등권에 있는 모습인데요. 리플이 0.79%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1,016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우리 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1% 가깝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3,216.1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번에는 수급 상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마니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7,871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 보였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400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지만 오늘은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7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해줬습니다.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4,585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2천억 원이 넘는 물량 매도했고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3,295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섬유 의복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도 집계되면서 2.44% 크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통신업종이 기관의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많이 집계가 되면서 0.33% 오름세를 보였고요. 전기가스 업종도 0.1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운수창고 업종은 양 매수세 들어오면서 0.13% 상승했고요. 기계업종이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0.02%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른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0.17%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또 비금속 광물 업종은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0.36%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또 화학 업종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가 집계됐습니다. 0.49%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유통업도 0.65%, 음식료품까지도 0.75%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로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섬유 의복 업종 안에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쌍방울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겠다는 이슈 때문에 오늘 급등세 보이면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907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비비안도 10% 가까운 급등세, 또 FNF 의류 관련주가 4%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업종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통신업종 중에서는요, LG유플러스가 3% 넘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15,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기가스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8%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8.48%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6,14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한국가스공사가 2.52% 상승하면서 38,6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서울가스까지도 1% 넘는 오름세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수창고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항공주들 일제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주항공 5.87% 급등을 했고요. 대한항공까지도 4%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면서 34,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진에어까지도 5.05%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업종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업종 중에서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신시스템과 세화 IMC가 나란히 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대림통상도 4.51% 상승하면서 4,52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EM플러스까지도 3% 넘는 오름세를 보이면서 4,605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74% 조정을 받으면서 978.7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홀로 매도했습니다. 주간 수급 동향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111억 원의 물량을 정리했지만 오늘은 다시 매수세로 돌아왔는데요. 824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어제도 744억 원의 물량을 매수했고요. 오늘도 30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줬는데요. 오늘 1,0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운송장비와 부품 업종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54% 오름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음식료와 담배 업종도 0.3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오락문화 업종과 기타 제조 업종까지도 양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29%, 0.1% 오름세를 보였고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까지도 0.05% 소폭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종별 세세한 종목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운송장비 업종과 부품 업종 중에서는요. 화신전공이 8%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아스트도 8.36% 상승하면서 7,91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영화테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갔습니다. 6% 넘는 급등세 보여주면서 16,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광림까지도 5%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식료와 담배 업종들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림도 마찬가지로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참여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22%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4,0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푸드웰이 2.27% 오름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우리손 FNG도 2.06% 상승하면서 2,4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기타 제조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D칩스가 1.2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에이스침대가 0.43% 상승하면서 47,1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JS투자까지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네, 디지털 콘텐츠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이시티가 10%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9.35% 오름세를 보이면서 11,7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넷게임즈도 3%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요. 게임주들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한빛소프트도 2.38% 상승하면서 6,4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왕의 콜센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유로스타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시장 얘기 해볼게요. 네. 네, 미증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미증시에 비해서 더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잖아요. 양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초반부터 좀 하락 시작하면서 끝내 네. 일단 올리지 못하고 일단 조정받고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그렇다 보니까 또 외인이나 일단 기관 수급도 일단 계속 일단 팔자로 나왔고요. 개인만 일단 나올로 오늘 좀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지수로는 3,250을 일단 지지 못하고 일단 밀리는 중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네네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장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내일 좀 사실 그 옵션 만기 날이라서 상당히 좀 저희도 좀 기대하면서 좀 긴장도 하면서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며칠째, 그래도 좀 장시간, 좀 뭐랄까, 좀 계속적 박스권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강력하게 한번 좀 나와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좀 변동성을 얘기하신 건 앞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보통 일단 만기 끝나면 보통 또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스피 지수가 좀 약간 고점 형태이고 나스닥이나 다우는 일단 못 오른 상태였던 지금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좀 다른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우리 시장 이제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도 앞두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또 앞으로는 공매도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규 편입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한전선이나 효성첨단소재, 동원산업, 네. 그리고 효성 TNC, SK바이오 등이 있는데, 네.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일단 오늘 일단 장중에서도 일단 많이 질문 주셨는데,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일단 이미 많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조금 더 내려오면 일단 매수의 기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어, 일단 네. 네. 아무래도 그 기대감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만약에 네네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좀 더 기다려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어저께 방송에서도 저희가 5천 원 그리고 일단 이탈하면 좀 입절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미 이탈을 해서 네. 지금 당장은 차라리 그냥 아직까지 입절을 안 했다면 장기적으로 일단 차라리 보유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유 쪽으로 간다면 추가 매수는 어느 쪽에서 어느 타이밍에 해야 될까요? 어제 오늘 이거래일 연속 진짜 크게 빠지고 있어요. 어제도 17% 넘게 급락을 했고 오늘까지도 7% 넘게 조정을 받았는데요. 좀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물타기를 해봐야 될까요? 저희는 지금 내려올진 모르겠지만 지금도 조금 그래서 한 2,500원대나 2,000원대를 일단 노리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좀 관망하면서 혹시라도 2,000원이나 2,500원대 온다면 매수 타임을 노려보려고 계속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코스피 200 지수 신규 편입 이슈가 선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어제 오늘 크게 급락을 하면서 보유자분들 굉장히 철렁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유로스타님이 또 대응 전략까지 깔끔하게 주셨네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조금 더 눌렸을 때 2,500원대나 2,000원대에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세한 종목별로 기술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이렇게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들 있잖아요. 대한전선을 네. 한번 다뤄봤는데요. 다른 종목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있으신가요? 일단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네. 39만 5천 원을 오, 넘지 못한다면 좀 네. 추가적으로 35만 원까지 좀 늘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네. 종목 같은 경우도 조금 눌린 후에 일단 차라리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또 동원산업 같은 경우도 30만 원을 일단 유지 못하면 일시적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매수에 좀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은 이런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200 지수 신규 편입 종목들 중에서 지금 대한전선은 이미 흐름 짚어주셨고요. 지금 조금 전에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35만 원대에서 좀 추가 매수를 진입을 해보자, 좀 더 눌렸을 때 진입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동원산업까지도 눌렸을 때를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이슈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11일부터 전기 변경으로 지수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 이후 흐름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이슈됐던 섹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는 이제 오늘 또 좋은 소식이 들렸죠.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단체로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어요. 또 여행주들, 항공주들, 또 면세점, 카지노까지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요. 이쪽 섹터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항공주를 좀 노리고 있었는데요. 네. 아직은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좀 반등 중이어서 아직 좀 본격적인 진행 못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형 항공주 쪽으로 한번 노려보려고 일단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가격대가 저희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어서 일단 당분간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번 조정 받을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형 항공주보다는 전문가님, 저가 항공주가 좀 더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현재로서 일단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이슈 부담도 더해지고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던데 왜 저가 항공 쪽에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조금 좀 그동안 좀 어려웠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정책을 조금 더 일단 좀 적극적으로 일단 하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이 좀 생각에 적극적인 일단 그런 뭐랄까 마케팅을 좀 할 것 같아서 예, 이렇게 일단 좀 저가 항공을 좀 노리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대형 항공주보다는 저가 항공 쪽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럼 전문가님 또 다른 섹터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항공 쪽뿐만 아니라 여행주도 들썩였잖아요. 네. 네, 다른 섹터, 여행 섹터, 또 면세점, 카지노 이런 섹터 중에서는 어떤 섹터가 좀 괜찮을까요? 섹터 한 종목만, 한 섹터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면세점 쪽이 조금 그나마 좀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요. 예. 네, 면세점 섹터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요? 네, 면세점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지금 네, 그 신세계라든가 뭐 네, 현대백화점 뭐 요런 쪽으로 그리고 호텔신라 이런 쪽들을 일단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네. 아직 가격대가 조금 사실 저희가 매수하기 좀 부담스러워서 좀 지켜만 보고 있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눌림이 온다면 한번 좀 노려보려고 일단 하고 있고요. 아직은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같이 살펴보시면요, 전문가님. 오늘 면세점 네, 관련해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10%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 네, 이 종목도 한번 차트 흐름 짚어주시겠어요? 오늘 되게 크게 관심을 받은 종목이니까요. 네, 앞으로 네, 상승세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으로서는 내일 가격대로 봐서는요. 내일도 4,300원 그리고 4,200원대 좀 지지한다면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그 4,000원대를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좀 박스권을 일단 주고 있다가 오늘로서 일단 비로소 일단 거래량을 일단 터트리면서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다음 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추가적으로 반등하려면요. 현재 그래서 저는 일단 5,000원 초반까지도 한번 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지만 이제 단 오늘 그 4,300원대 그리고 4,000원대를 좀 반드시 좀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가격 일단 지키는지 보고 내일 또 한 번 더 지킨다면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면세점 관련해서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에는 4,300원대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5,000원 초반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종목 관심 있으셨던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휴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필러 신공장을 완공하면서 생산 규모를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휴젤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최근에 굉장히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네, 이 더 종목 같은 오를까요?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좀 진입을 한번 시도했던 종목인데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좀 이렇게까지 좀 오르지 못했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일단 본 지점에서 10% 정도 더 올랐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22만 원대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 일단 살짝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무래도 23만 원대 지지받는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오버슈팅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현재 내일도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23만 이탈하면 우선은 일단 청산의 기회를 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만 원 가격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휴젤에 대해서는 23만 원대를 지지하기만 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볼까요? 세미시스코가 굉장히 강해요, 전문가님. 요즘에. 네. 네, 최근에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이슈도 있었고 인수합병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진짜 따라가기는 이제는 좀 무리겠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거 지난번에도 일단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 사실 좀 뭐랄까 좀 아주 좀 용기가 있지 않으면 이거 그때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 언제냐면 그때 목요일 방송 이후 6월 7일 금요일인 뭐죠? 월요일인데 네. 이때가 딱 한 번의 매수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조금 못 들어가셨다면 좀 안타깝지만 이때 조금 이때 들어갔으면 아주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만약에 36,000원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한번 살짝 잡아볼까. 지금은 너무 위험해서 사실 초보님들이 일단 손댈 종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세미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신규 진입은 어느 좀 무리고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36,000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때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 방법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예전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히토류 쪽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오늘 마침 또 히토류 쪽 섹터들이 꿈틀거렸어요. 상승한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히토리 관련주들은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일단 그때 히토르 관련주는 진입 종목이 일단 두 종목이었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일단 유니온이랑 티플렉스였었는데요. 네. 마침 오늘 또 히토류 관련 중에 티플렉스가 좀 오늘 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네,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좀 가격대는 조금 그러니까 올라가다 좀 맞고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요. 저항대가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내일도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가격적으로는 4,900원 지지하는지가 일단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십니다. 추가적인 상승하려면. 네,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4,900원대를 지지해 주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유로스타님은 노란톡방에서 이미 히토류 관련주로 한미 정상회담 이슈 이후에 두 종목으로 또 수익을 보셨다고 합니다. 티플렉스와 유니온을 공략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유니온은 언제쯤 공략을 하셔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나요? 유니온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조금 많이 빚을 못 보긴 했는데요. 큰 수익은 아니고 그냥 5%에서 7% 정도대 수익이 났고요. 그 정도면 큰 아, 티- 수익이죠, 전문가님. 티플렉스가 그나마 20 몇 프로 정도까지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그럼 노란톡방에서는 지금 티플렉스를 현재 보유 중이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일단 50% 청산 후 50% 보유 중인데요. 예. 네. 네. 와, 그럼 오늘 진짜 큰 수익을 보셨겠네요. 오늘까지 누적으로.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에서는 다양한 종목들로 큰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렇게 히토류 관련주들 오늘 큰 상승세를
보였던 티플렉스까지도 현재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미 직전에 진입을 하셔서 50%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50%만 보유하고 계신데도 오늘 12% 넘는 큰 수익을 보셨으니까요. 앞으로도 더 큰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망한 종목으로 큰 수익까지 함께 얻어가실 수가 있는 유로스타님의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들 또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네. 또 이스타항공 인수전이 굉장히 뜨겁죠. 오늘 주가에서도 반영이 됐었는데요. 쌍방울이랑 하림이 급등세를 보였어요. 이 두 종목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전문가님? 네, 오늘 일단 뭐 쌍방울과 하림이 이스타항공 인수 LOI를 일단 제출했는데요. 네,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 호재로 조금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일단 여름 이벤트 상품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우연히 일치로 일단 이렇게 맞아요. 이스타 일단 인수 거기에 이렇게 또 한번 상한가 가까이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인수 때문에. 예. 네, 오히려 일단 여름 관련주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이렇게 인수 건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여름에 일단 터져주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목들 하나씩 한번 흐름을 짚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뭐 하림 먼저 볼까요? 하림.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림은 장중에 28% 급등을 했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2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는 4,080원에 형성을 했는데요. 하림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나왔는데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만약에 좀 올라간다면은 그래도 4,500원 초반까지는 한 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시청자님께서도 항상 위만 보지 마시고 현재 일단 오늘 4,000원대를 지키는지 이것도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거든요. 일단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스타항공 인수전으로 상승을 했었던 하림에 대해서 대응 전략 좀 차트 흐름을 짚어주셨습니다. 4,500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지수를 보실 때 위쪽만 보지 마시고 아래쪽도 하방 쪽도 지켜보자라고 하셨습니다. 할인 같은 경우에는 4,000원대를 지켜주는지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같이 올랐었던 쌍방울도 한번 살펴볼까요? 쌍방울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쌍방울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1,000원대까지 일단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 대신 일단 조건은 아까랑 똑같이 동일하게 900원대를 일단 유지하는지 일단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900원대가 좀 보유 중이라면 일단 그걸 신경 쓰면 될 것 같고요. 신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750원 하락까지 좀 눌렸다가 다시 회복하는 타이밍을 노리신 게 훨씬 더 마음적으로 편하실 겁니다. 결국 일단 900원을 지키는지 일단 보시면 만약 지킨다면 1,000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림과 함께 상승했었던 쌍방울에 대해서도 차트 흐름 살펴주셨는데요. 네, 900원대를 잘 지켜주는지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하셨고요. 앞으로 1,000원대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주가가 반영하는 것처럼 이스타항공 인수전이 굉장히 뜨겁게 보이고 있잖아요. 네. 네, 쌍방울이랑 하림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저는 일단 지금 할인 쪽을 좀 보고 할인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할인 쪽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쌍방울은 일단 할인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계열사들을 일단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관계 회사들이 SK 페노셜이라든가 서강이라든가 미래산업이라든가 선진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다 함께
눈여겨봤다가 같이 이런 또 이슈가 나올 때 한번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네. 인수전은 할인 쪽에 조금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네, 아무래도 여름에 좀 강세를 보이니까 말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쌍방울보다는 우리 유로스타님께서는 할인이 관계사 이점도 더 많고요. 여름 관련 주로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가 많다라는 입장에서 할인을 더 유력하게 매력적이라고 봐주셨습니다. 이렇게 유망한 종목까지 소개해 주시는 우리 유로스타님인데요.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일반 채팅 검색창이 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이 있는데요. 그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반면에 제넥신이 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백신의 약효가 기존에 허가받은 글로벌 백신 대비 좀 낮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제넥신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11% 넘게 조정을 받았네요. 네, 앵커님 일단 설명하셨듯이 지금 현재 그 제넥신 약효가 뭐 10%도 안 되는 9.8%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그 이슈가 되면서 좀 하락이 나왔는데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75,000원대가 더 8만 원대가 매수 타이밍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단 이런 약간 좀 뭐랄까 좀 지수에 좀 방해되는 일단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 좀 가격은 매력적이나 조금 관망해야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넥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눌렸을 때를 좀 기다려보자라는 입장을 주셨어요, 전문가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이어갈게요.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은행주들은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은행주는 저희가 그 4월 달부터 일단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앞으로도 하락시마다 일단 꾸준히 일단 좀 가져가면 좋을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네. 계속 좀 눌림 따다 조금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은행주들 대부분이 다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조정 시에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입장을 주셨는데요. 은행주들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문가님. 은행주 어떤 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난번에 일단 신한주주를 좀 공략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일단 신한주주랑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일단 우리금융지주 일단 세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지금 당장은 사실 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매력이 없지만 조금 더 일단 눌렸을 때 이제 공략한다면 이 세 종목을 일단 기반으로 하시면은 뭐 크게 일단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로스타님이 은행주들 중에서도 좀 더 눈여겨봐야 할 종목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까지 조금 더 눌렸을 때 한번 진입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은행주 얘기하니까 또 보험주랑 또 금융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쪽은 네.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까지. 일단 지금 현재 마침 일단 때마침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미래생명 이쪽을 좀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미래에셋생명이요. 네네네. 네, 미래에셋생명은 어떤 측면에서 좋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또 크게 조정을 받아서 그럴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일단 미래에셋생명에서 좀 자사주 매입 3천억 공시가 일단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엄청 뭐 이렇게 한 번에 물량을 일단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조절해서 들어간다면 충분히 한번 조금 괜찮은 걸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보험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이 자사주 매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좀 더 눌렸을 때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또 오늘 전문가님 노란톡방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섹터 있으셨나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순환매 시기이다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섹터 같은 것들이 조금, 계속 조금 빠르게 일단 순환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초반에만 해도 좀 상당히 조금,
뭐 전선주 그리고 일단 이런 것들이 일단 순위가 조금 올라왔었는데 면세점까지 좀 올라왔었는데 또 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순환매되면서 장중에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양상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우리가 그 KB 메탈을 조금 한번 공략을 해봤는데 조금 한 4~5% 정도 올라가다가 추가적인 상승은 못했지만 만약에라도 내일 3,000원대 유지 안 되면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전선주를 한번 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전선주를 좀 더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조금 전에는 이렇게 빠르게 섹터가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전선주 오늘도 그래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 내일까지도 이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일단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조정을 받았고요. 네.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을 조금 노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 메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노려보고 있었고요. LS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는 반응이 없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고 그 중에 제일 나왔던 게 KBR 메탈 같은 종목을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전선주들 중에서도 전선주들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요. 오늘 대한전선은 7% 넘게 급락세를 보였고요. LS도 2%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0.79%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일진전기가 3% 넘는 오름세, 또 대원전선이 18%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3,1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그럼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진입을 하셨나요? 네네. 이거는 이제 관심 종목으로 일단 진입 가격을 드렸는데요. 네. 이때 가격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아마도 그 초반 가격인데요. 2,900원대 이하로 일단 매수 잡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900원대 아래에서 또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장중에 3,200원까지 올랐으니까 또 벌써 큰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뭐 한 4~5% 정도 이 정도 아마 그 나왔을 겁니다. 네. 정도면 요들 같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정말 큰 수익이죠, 전문가님. 전문가님, 네네. 근데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이미 진입 타이밍을 놓치셨잖아요. 네네. 네, 다음 기회는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KBI 메탈도 있지만요. 대한전선, 대원전선도 일단 내일 만약에 2,400원, 2,500원 지지해 준다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일단 아무래도 일단 대한전선이 조금 조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어도 충분히 15% 내지는 10% 이상을 한 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2,400원, 2,500원 지지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대원전선 말씀하신 거죠? 대원전선 네네네. 같은 경우에는 2,400원대 지지해 주는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대원전선 네네. 근데 전문가님 오늘도 이렇게 급등했는데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네, 건가요? 일단 그러면 상승세라는 게 이제 계속 좀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오늘의 2,450원 요 가격을 일단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지킨다면 한 번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2,450원대를 지켜주는지 한번 잘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반면에 전문가님,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크게 눌렸잖아요. 네. 네, 대한전선은 이렇게 눌렸을 때 또 다시 진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태까지 네. 워낙 큰 상승세를 보였어서 네, 대한전선 궁금하네요. 저도 일단 지금 이 가격 3,200원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원이나 2,500원대 온다면 충분히 매력적이다는 생각하고 충분히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전선도 지금 2,000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7% 빠졌지만 그래도 3,2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좀 더 2,000원대까지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도 전문가님이 좀 관심 갖고 계신 섹터는 전선주 쪽인 것 같아요. 왜 전선주 쪽을 눈여겨보시고 계실까요? 지금 사실 특별히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장중에 가장 강한 종목군으로 일단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일단 고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섹터가 빠르게 순환매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뚜렷한 주도주도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장중에 수급이 많이 붙는 종목들 유망하게 보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에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저항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조금 전에도 섹터가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동안 네. 많이 쉬어갔었던 기술주들, 성장주들은 언제쯤 다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코스피가 네. 여기서 계속 못 올라간다면 눌릴 가능성이 있고 좀 행보가 나온 다음에 행보의 가격을 일단 돌파하는 시점이 좀 매수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네네네 지금 조금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기술주 쪽에서도 그럼 반도체 섹터도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있고 또 자동차 쪽도 있잖아요. 이 세 섹터 네네. 중에서는 어떤 쪽이 좀 괜찮다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일단 반도체 중에서 반도체 좀 괜찮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세 개 다 좋은 종목이라서 뭐라고 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세 개 다 네. 좋은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일단 배터리 관련주도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그 세 종목 중은 세 종목은 언제든지 일단 자금이 남는다면 계속 추가 자금을 투여해서라도 계속 눌리면서 좀 매수를 잡아준다면 충분히 나중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그렇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일단 뭐 자동차 관련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일단 그 자동차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자금이 남으면 눌림 목에서 일단 조금씩 하루에 일단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일단 누적으로 일단 매수를 쌓아가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반도체 쪽에서 또 질문이 있어요. 요즘에 SK 네. 하이닉스가 불량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SK 네네. 하이닉스 오늘 정말 크게 빠졌거든요. 4%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12만 2,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불량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 사실 오늘 뉴스가 나온 것보다도요, 벌써 3일 전에 벌써 그러니까 13만 원대 저항을 한번 주고 있었고요. 만약에 떨어진다면 11만 5천 원대가 다시 매수 타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1만 5천 원대 눌릴 때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앵커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은 스튜디오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경제TV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TV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유로스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유로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 방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 부담스럽다, 나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846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